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첫날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대로 현역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민윤기 작가님이 엮은 책 경제계의 거목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의 생전에 지행 34문이 녹아있는 천금의 어록 이건희의 말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발행처 스타북스 엮은이 민윤기 이건희의 말 들어가는 말 모든 것은 이건희의 말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되었다. 이건희 회장이 1987년 삼성 총수인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언론 인터뷰, 저서, 신년사 등 숱한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그 어느 한마디도 충동적으로 갑자기 말하지는 않았다. 말 한마디라도 심사숙고한 끝에 하였다. 어떤 문제는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작정한 다음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놀라운 점은 준비된 원고는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심사숙고한 내용에 의지하였다. 놀라운 직관과 감을 통해 나온 말이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신의 한 수 같은 위력을 보이곤 했던 것이다. 삼성그룹 총수 신분이라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유학하던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야 할 말을 정할 만큼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런 점이 삼성가의 셋째 아들이면서도 후계자로 대권을 낙점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건희는 늘 미래를 말하고 있다. 그것도 1, 2년 후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말하곤 했다. 1987년 삼성 회장 취임할 무렵의 진공관 텔레비전 시절에 반도체를 이야기했고 휴대전화가 상용되기 전부터 곧 휴대전화는 1인당 한 대 소유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이를 선점하자고 말했고 아날로그 시대에는 결코 100년 기술의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디지털로는 앞서간다는 말을 해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두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 있는 21세기를 이끈 인물로 이건희 회장은 스티브 잡스와 자주 비교되곤 한다. 이는 변화와 개혁을 준비해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생각과 말이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희에게는 스티브 잡스도 가지지 못한 장점이 하나 더 있다. 그는 경영자들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본인이 실천한 점이다. 그는 평생 알고, 지, 행하고, 행, 사람을 쓰고, 용, 가르치고, 훈, 평가, 평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굳이 이건희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펴내는 이유가 있다. 삼성의 모든 경영 전략과 개혁과 도전, 발전 계획의 바탕에는 이건희의 말이 씨가 되었고 열매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말 속에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천재적인 이건희의 순도 높은 알맹이가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삶의 지표로 정하거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말을 하나 찾아내준다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2020년 11월 이건희 회장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남의 발목은 잡지 말아라.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삼아라.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게 뜰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땀과 희생, 그리고 용기와 지혜이다. 지난 성공은 잊어라. 지난 성공은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도전하고 또 도전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더 멀리 보면서 변화의 흐름을 앞서 읽고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을 찾아내야 한다. 시장은 넓고 기회는 열려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5년 전, 10년 전의 비즈니스와 모델과 전략,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와 문화는 과감하게 버려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제도, 관행을 떨쳐내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라. 0.6초 안에 고객을 사로잡아라. 제품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은 평균 0.6초다. 이 짧은 순간에 고객을 사로잡지 못하면 경쟁 기업과의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이들이 기업과 나라의 자산이 된다. 돌다리는 두드리지 말고 그냥 건너라.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라지만 돌다리를 왜 두드려보는가? 나는 나무다리라도 다리가 있으면 건너가라고 한다. 위험을 각오하고 선두에서 달려가야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우선 저질러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저질러보라. 실패 경험만큼 귀중한 자산은 없다. 속이 비어도 마디가 있으면 강하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지만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강하다. 개인이나 조직, 국가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마디를 만들어낼 때 더욱 발전한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라. 프로 골퍼는 슬럼프에 빠지면 골프채 잡는 법부터 새로 배운다. 모든 것은 근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리해야 한다. 위기에 처하면 꼬리를 자를 줄도 알아야 한다. 도마뱀은 위기에 처하면 꼬리를 잘라냄으로써 위기를 벗어난다. 우리도 과감하게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해야 한다. 변화를 알고 받아들여야 미래의 승자가 된다. 변화나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래의 승자와 패자는 누가 먼저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물건만 파는 시대는 지났다. 21세기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문화까지 팔아야 한다. 성공한 변화들의
공통점 3가지. 성공을 거두었던 수많은 변화들의 공통점은 3가지다. 첫째,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변화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모든 변화를 이루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 발만 앞서라.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다. 인재를 찾고 키우는데 일의 절반을 바쳐라. 경영자는 자기 일의 반 이상을 인재를 찾고 인재를 키우는 데 쏟아야 한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키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쓰는 일이야말로 기업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예스맨과 소심파. 예스맨은 문제를 숨기고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주장을 펴는 소심파는 고집이 세서 타협은 어렵지만 어려울 때 힘이 된다. 일을 잘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나는 삼성의 경영자들에게 신상필벌이 아닌 신상필상할 것을 주문한다.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일을 잘못한다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필요하다. 회장이나 사원이나 기본권은 똑같다. 능력에 따라 대우가 다를 뿐이다. 직위나 계급은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뻑이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필요하다. 진정한 권위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학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남의 인권을 존중하고 겸손할 줄 아는 데서 생겨난다. 손을 들어 달을 가리키는데 손만 쳐다보면 어찌 되겠는가. 나는 삼성의 직원들에게 업의 개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손을 들어 달을 가리키며 달을 보라고 외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만 쳐다보면 어찌 되겠는가. 경영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경영이 무엇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경영이든 일상이든 문제가 생기면 왜? 라는 질문을 5번 정도는 던지고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대화로 풀어야 한다. 입체적 사고란 깨친다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입체적 사고는 다양한 사고와 많은 경험, 새로운 발상,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친다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사람이 자기를 알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자신과 주변을 비교해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포기할 줄 아는 결단과 용기도 있어야 한다. 자신의 강약점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약점을 버리고 강점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잘 버리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미래가 요구하는 지혜이고 경영의 유체이다. 많은 사업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인의 역할이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사업, 하지 않아도 좋은 사업은 포기할 줄 아는 결단과 용기도 있어야 한다. 나무를 심고 본전 생각을 하니 좋은 나무가 없는 것이다. 선진국 지표 중의 하나가 식목이다. 나무를 심는 것은 자기 자식, 손자들까지도 수확이 안 되는 것이다. 당대의 본전을 뽑으려고 하니 좋은 나무가 없는 것이다. 질이 좋으면 결국 양도 는다.
질을 높이면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질이 좋으면 고객이 그 물건을 찾게 되고 결국 양도 는다. 이것이 질과 양의 선순환 관계다.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다. 실제로 모든 스포츠에서 수비는 기본에 해당하지만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공격이다. 세계 축구의 최강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공격 축구의 대명사 브라질이다. 메이저리그 야구의 연봉 순위를 보아도 상위권은 모두 강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투수의 비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타자라는 얘기다. 실패의 3요소. 사전 준비 부족, 안이한 생각, 경솔한 행동이 실패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패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독이 되지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교훈을 찾아내면 오히려 최고의 보약이 된다. 골프는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 골프는 심판이 없는 유일한 스포츠로서 자율과 에티켓을 가장 중시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PGA 골프 대회에서 어느 중견 골퍼가 뛰어난 성적으로 라운딩을 마치는 순간 골프장은 이 우승자에게 보내는 갤러리들의 환호로 가득했다. 그러나 기록실로 간 그 골퍼는 아무도 몰랐던 자신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신고했다. 당연히 그의 우승은 무효가 되었다. 엄청난 상금과 우승의 영광을 뒤에 두고 떠나는 그에게 사람들은 우승자에게 보내는 것보다 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는 비겁한 우승보다 양심과 룰에 따라 떳떳한 패배를 선택함으로써 자존심과 명예를 지켰다. 내일을 생각하는 여유를 갖춰라. 우리 기업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다. 마치 동양화의 여백처럼 넉넉하게 내일을 생각하는 여유를 갖춘 기업이 진정한 인류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차별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어느 기업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절대 경쟁력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경쟁사에 비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상대 경쟁력, 차별화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기회의 선점형이 돼야 한다. 5년 내지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나리오를 짜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회의 선점형이 되지 않으면 존재는 하지만 이익은 내지 못하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답이 하나일 수는 없다. 복잡한 세상에 답이 하나일 수는 없다. 다양성을 수용하는 가치관을 갖고 모순을 조화시키는 한 차원 높은 경영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두뇌가 경쟁력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한 명은 사업부 하나와 맞먹는다. 인재 육성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면 조직은 붕괴된다.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파벌을 조성하면 그 조직은 붕괴된다. 소수의 독선적 의견만 받아들이고 다수의 건전한 의견이 배척되고 현장에 생생한 아이디어가 싹을 틔워보지도 못하고 죽고 만다. 자율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한편 각자가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그 조직이 발전한다. 1 더하기 1이 2라면 굳이 조직이 필요 없다. 기업 경영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최소한 5는 되어야 한다. 2를 더한 결과가 2로만 나온다면 굳이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다. 지혜는 배워서 얻을 수 없다. 아는 데는 지식과 상식, 지혜가 있다. 지식과 상식은 배워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일을 잘못했다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상을 준다. 잘하는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 더 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가능한 한 벌 주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특별히 저 사람을 키우려면 자극이 필요하겠다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질책하는 것도 삼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벌을 받으면 사고와 행동이 오그라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은 사람이다. 기업은 사람이다. 기업은 문자 그대로 업을 기획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 소박한 원리를 잊고 있는 것 같다.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돈을 버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80%는 인재를 모으고 기르고 육성시키는데 시간을 보냈다. 삼성이 발전한 것도 유능한 인재를 많이 기용한 결과인 것이다. 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점이 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원 중의 하나, 즉 점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똑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핵이 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누구의 지시를 받기 전에 먼저 일을 찾아서 한다. 눈가림이나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하는 일이 아닌 만큼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니 자율과 창의도 넘친다. 그러니 핵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것이 내 일이라는 주인의식이나 왜라는 문제의식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은 점 이외에 무엇이 되겠는가? 노인과 아이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다. 임직원의 의식주, 건강, 자식교육 이런 걸 회사의 영역으로 갖고 와야 돼. 희망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잘 자라줘야 되고 부모가 편안해야 되지. 노인과 아이들을 중요시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 버린다고. 내가 사업이나 공장을 할 때마다 노인정 타가소 만들라는 게 그 얘기야. 한 가지를 천번하면 박사가 된다. 정보가 상식이 되고 상식이 모여 지식이 되며 결국 지혜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전무까지 쭉 올라오면 이것이 진정 평생 직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이것은 이 세상에는 아직 없는 월급쟁이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새로운 도전이다. 200~300년 전에는 10만에서 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에서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한 손을 묶고 24시간 살아봐라.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극복해보라. 나는 해봤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쾌감을 느끼고 승리감을 얻게 되면 그때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회사 직원들과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걸으면서 그곳의 유명 상점들을 둘러본다. 거기서 나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진열 상태, 시선을 끄는 독특한 조명, 그리고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자세들을 관찰한다. 즉, 그 상점의 무형자산을 살펴보는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자 지적 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이다. 기업도 단순히 제품을 파는 시대를 지나 기업의 철학과 문화를 팔아야만 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디자인과 같은 소프트한 창의력이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자 21세기 기업 경영의 최후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삼성의 협력업체도 바로 삼성가족이다. 협력업체는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신경영의 동반자이다.
협력업체의 질적 수준이 세계 인류로 올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 인류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기업상을 구현해야 한다. 소외된 이웃에 눈을 돌리고 따뜻한 정과 믿음이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선도기업인 삼성의 책임이다. 지난 10년 동안 세기말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위기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3년뿐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남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외부 환경의 위기, 내부 혁신의 위기, 시간의 위기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삼성은 물론 나라마저 2류, 3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이다. 사실 대기업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먼저 인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좀 더 무겁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챙겨서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나 인프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나아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자. 남보다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자. 핵심 산업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과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눈을 돌려 신사업을 개척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주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스페셜 에필로그 신경영의 시발점 후쿠다 보고서 디자인 고문으로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던 후쿠다는 그동안 4건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회장은 보고받지 못했다. 후쿠다가 올린 보고서는 당시 인류 기업인 소니와 파나소닉을 베끼기에 급급한 삼성과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경영진의 행태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후쿠다 보고서는 삼성의 문제를 디자이너 게이샤론이라고 표현했다. 게이샤는 기생이란 말로 삼성의 경영진은 디자이너에게 작은 요구까지 모두 맞춰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후쿠다 보고서는 상품 전략서도 기획서도 없고 디자인 결정 방법이 과학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수차례 읽었다. 후쿠다 보고서에서 삼성 경영진은 상품이 잘 팔리면 영업수완이고 안 팔리면 디자인 탓으로 돌린다고 쓰기도 했다. 한 전직 삼성 임원은 이 회장에겐 디자인 전략서가 아닌 삼성의 고질적인 이류의식을 꼬집은 보고서였다고 했다. 이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삼성 경영진 200여 명에게 세탁기 생산 라인 녹화 비디오를 보여줬다. 세탁기 문짝이 맞지 않자 근로자가 깎아 맞추는 모습이었다. 그 자리에서 세탁기 불량에 대해 자기 책임이라는 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경영 선언을 한다.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삼성의 신경영 선포는 재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삼성전자는 제품의 불량을 줄이는 미시적 접근부터 나섰다.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생기면 라인을 멈추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재가동하는 라인 스톱제를 도입했다. 불량의 원인을 찾아내 생산 체계를 단계적으로 선진화했다. 또 강렬한 퍼포먼스로 임직원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품질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각인시켰다. 1995년
불량제품 화형식과 함께 불량 무선 전화기와 키폰, 팩시밀리, 휴대폰을 교환해줬다. 이렇게 수거된 15만 대가량의 불량제품을 구미사업장 운동장에 쌓아 산산이 부순 뒤 불태운 것이다. 이것을 본 일본의 카타야마 히로시 와세다 대학 교수는 2013년 삼성 신경영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삼성의 품질 경영은 스피드, 타이밍은 물론 완벽을 추구하고 인재를 중시해 시너지를 지향한다며 프로액티브, 사전 대책 강구, 리액티브, 후속 조치의 융합형 방식이 삼성의 질 경영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신경영 선언을 시발점으로 이건희 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등 기업을 만들기 위해 혁신의 원칙을 시스템으로 못 받고 밀어붙인 뚝심으로 원칙은 점차 뿌리를 내렸고 불량에는 절대 관용이 없는 삼성의 철학은 세계의 소비자에게 신뢰를 가져왔다. 2020년 삼성은 반도체를 비롯 TV, 스마트폰 등등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발전시켜 한국인의 긍지를 북돋아준 삼성 고 이건희 회장님의 업적과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